밑에 보시면 그 세 번째 문단에 안정복이 동사 강목을 쓰다가 쭉 내려가서 밑줄 치는 데 보시면요. 내가 보건대 조선사는 내란이나 왜구의 병화에서보다 조선사를 저작하던 그 사람들의 손에서 더 많이 없어지고 파괴되어 버린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전쟁이나 병화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역사를 쓴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더 많이 왜곡되고 사라지게 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사를 보는 전제입니다. 신채호 선생이. 왜 우리는 역사를 잃어버렸는가에 대한. 그래서 정약용 같은 경우도 이 PPT에 보시는 것처럼 가장 유명한 조선의 유학자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분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를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다고 봤어요. 그래서 크지도 작지도 않아 하느님의 마음에 들 수 있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 최근에 이제 나온 뭐 리지린의 고조선 연구기 그 출판본인데요. 정약용은 고조선이 기자의 후예였다는 것을 영예로 생각하면서 고조선이 절대로 압록강 이북 오랑캐 지역에 있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조선시대 때 그 모화 사대 사상을 가진 조선 유학자들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그 압록강을 넘어서면 오랑캐 땅이다 이거예요. 그 땅에 우리의 역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의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영토를 한반도 이내로 축소를 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의 왜곡보다도 사실은 우리 스스로의 왜곡이 더 커요. 실제로는. 자, 3페이지 보시면요. 이조 태종에 이르러서는 더욱 이들 맹목파의 선봉이 되어 조선사상의 근원이 되은 서운관에 보관되어 있던 문서들을 공자의 도에 위배된다고 해서 불태워버렸다.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서운관은 뭐냐면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비기, 우리의 비사, 그런 역사들을 다 보관하던 곳이에요. 조선 왕실 내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책들을 다 나중에는 불태웁니다. 자, 중간에 보시면은 당군은 곧 수두 임금이고 신지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곧 수두 임금의 우두머리 신하인 관직 이름 신치인이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건 뭐냐면 신지 비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신지 비사는 뭐냐면 고조선 때 쓰여진 최초의 역사서입니다. 최초의 역사서. 근데 이 신지 비사가 불태워져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태종이 유학을 중심으로 삼고 그 밖에 일체를 배척하여 이단으로 간주되는 문자들을 모두 불살려 버렸는데 신지도 그때 애군을 면치 못하여 겨우 고려사 기미제전에 적힌 해서 10구절만 전해지게 됐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는 서여사라고 부릅니다. 서여사. 6세 그 달물 당군 때 서여사라고 해서 제천의식을 행하면서 그때 썼던 글이 바로 이 서여사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신지비사라는 이름으로 전해집니다. 게다가 조선 태종 때 태종이 이것을 그 충주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신지비사를 갖고 오게 해서 그걸 불태워버리라고 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맨 밑에 보시면은 내가 서운관 구장의 참서를 모두 모조리 불살라 버리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사, 그러니까 당군 조선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역사들은 공자의 도에 위배된다 생각을 하면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전해오던 문헌에 만일 독립자준에 관한 것이 있으면 일체 금지되고 기피되었다. 그러니까 고려가 예를 들면 천자국을 표상했잖아요.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려사에 대해서 이렇게 전시가 있었는데 고려는 천자국이었단 말이에요. 황제라고 칭하고 그 연호를 썼죠. 근데 그런 내용들이 만약에 전해져 있다면 그것들은 다 금지하고 이렇게 기피를 시켰습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은 그럼 우리 역사가 왜 이렇게 왜곡이 되냐? 자, 4페이지 맨 밑입니다. 신지일의 역사를 비장하던 버릇이 역사의 고질병이 되어 이조에서도 충협 이전에는 동국통감, 고려사 등 몇 종의 관에서 발행한 사서 이외에는 개인의 역사 저술이나 소장을 금지하였다. 이수광은 내각, 지금 이제 규장각입니다. 에 들어가서
야 비로소 고려 이전의 비사를 많이 볼 수 있었고 이현적은 사벌국전을 썼으나 친구에게 보이기를 꺼려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선시대 때는 관찬사서가 아니면 그러니까 관에서 정부에서 역사서를 펴낸 게 아니면은 소장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겠어요 개인이. 이현적이라고 하는 굉장한 유학자죠 이현적이. 근데 그 이현적도 사벌국전이라고 해서 사벌국 그러니까 신라의 전 단계 작은 소국의 역사 이야기를 썼다가 친구가 이제 책을 빌려달라고 해요. 근데 그 책 속에 끼워놨었는데 친구가 그걸 빌려갔는데 아차한 거예요. 거기다 내가 그걸 써놨었는데 하고 막 달려갑니다. 친구한테. 달려가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친구가 왜 그런가 하면서 이걸 갖고 그러나 하면서 이렇게 딱 내미니까 등골이 이제 모연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역사서를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개인이. 근데 자기가 한번 써봤는데 그게 들킬까봐 들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배를 가거나 차명을 당하거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고대 역사를 개인이 쓰지 못하게 하거나 개인이 보는 것까지 금지한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일이다. 그리하여 역사를 읽는 이가 없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를 잘 모르게 된 겁니다. 그 유명한 선비 유학자들도. 자 밑에 보시면은 송도를 지나다가 만월대를 쳐다보라. 반쪽짜리 기와인들 남아있더냐. 초석돌 하나가 남아있더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PPT를 보시면요. 방금 전에 이제 그 정약용의 그 역사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약용의 역사관을 이용을 해서 지금 주류사학계에서는 이 정약용의 아방강역교에도 낙랑군 아시죠? 한무제가 위만조선을 치고 거기에 식민지를 건설했다고 하는 게 바로 낙랑군인데요. 그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지금은. 근데 그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식민사학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류사학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조선 후기에 정약용도 아방강역고에서 한사군을 평안도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류사학계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 북쪽은 한사군, 위만조선,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시작을 했고 남쪽은 임나일본부라고 하는 일본 식민지로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거든요. 그게 거짓말인 것을 조선삼국사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정약용이 말한 폐수라는 게 있어요. 폐수라고 아십니까 혹시? 이 고대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지명과 인명인데 특히 이 지명에서 폐수가 어디냐를 놓고 굉장히 지금도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폐수를 정약용은 당연히 한반도 이내니까 압록강이라고 비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폐수가 만약에 압록강이 돼버리면요. 요동이 한반도에 있어야 돼요. 고대사설을 보면 다 폐수 동쪽에 요동이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압록강이 폐수면 동쪽이니까 동북쪽에 저쪽이 요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말이 안 되는 역사인데 이렇게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식민사학자들의 이병도 같은 사람은 폐수를 청천강이라고 합니다. 저기. 청천강 오른쪽에 요동이 있습니까? 없죠. 예.